자, 시작하겠습니다. 5분이 지체됐네요, 선생님들. 생리학 들어가겠습니다. 생리학 오늘 목표는 몇 페이지까지 할까요? 몇 페이지? 선생님들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 했으면 좋겠어? 40 정도 올 거 예상합니다. 40. 내분 빗기까지 하면 집에 가는 걸로. 가능할까? 안 돼?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페이지 수 요만큼인데? 아니야? 싫은 건 확실히 싫다고 하시는구만. 생리학 들어갑시다. 생리학. 선생님들 생리학 너무 깊이 파지 마세요. 깊이 파지 말고 생리학하고 역학은 기출문제 이상으로 안 나와요. 못 내. 정해진 학문이고 체계화된 학문이기 때문에 더 내봤자 어차피 다 틀릴 거면 내서 뭐 할 거야. 그죠? 안 냅니다. 그래서 맞출 수 있는 범위에서 내니까 여기 있는 책 얇죠? 겁나 얇지? 얇지? 두껍다고 하면 안 되지. 그죠? 이걸 좀 외우자. 암기. 우리 좀 교재는 암기용입니다. 이용 아니고요. 자, 생리학 들어갑시다. 선생님들 생리학 40페이지가 목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겠습니다. 자, 생리학. 생리학은 구조와 기능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구조, 모양이 있으면 기능을 하고 그 기능으로 자극에 의한 반응을 보이고 그 반응을 지속하는 기간이 늘어지면 적응한다. 그죠? 그러면 인체는 생리적으로 구조와 기능 측면에서 뭐 한대요? 반응하고 그리고 뭐 한대요? 적응하겠습니다. 그걸 보는 학문입니다. 자, 반응하면 선생님들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그렇죠?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들 우리 앞에 생리학은 생리학인데 앞에 뭐가 붙어요? 운동. 오케이. 그럼 운동이 곧 뭐가 됩니까? 자극이 되지요. 자, 운동 처방 요소 선생님들 대략 초수는 아니고 생리학은 최소 한 번 이상의 강의를 들었을 거라고 예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맞지요? 처음 듣는 건 아니지. 그죠? 운동 처방 요소 뭐 있습니까? 질 그리고 양. 자, 질적인 측면에 뭐 있는데요? 운동 형태. 오케이. 운동 강도, 양은 시간, 빈도, 기간. 오케이. 자, 그럼 1의 반응을 보이는 운동 자극은 운동 뭐에 따라 달라집니까? 형태, 운동, 강도, 운동, 시간에 따라 뭐가 달라집니까? 반응을 보입니다. 그죠? 이 반응을 보이는데 문제는 안정해서 운동으로 갈 때 갑자기 뭔가 치솟으면 죽을 수도 있죠. 체온이 완전히 확 치솟아도 죽고, 맞습니까? 혈당이 갑자기 급감소돼도 죽고, 뭔가 안정해서 안정과 운동을 살펴보면 너무 반응이 강하게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혈관의 압력도 너무 세지면 혈관 터져 죽을 수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반응이 중요합니다. 일종의 무슨 역으로 봐야 돼요? 유지력? 그럼 적응은 곧 뭐 하는 능력이다? 유지를 잘 시키는 능력이다. 기능상 유지를 잘 시켜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선생님들. 유지시켜야 될 것들 있지? 일종의 항상성 유지와 관련된 거. 순환기 하면 혈압. 맞지요? 혈관의 압력, 순환계. 자, 에너지 대사하면 혈당. 맞지요? 자, 혈관에서 이렇게 혈액이 순환하려면 혈장을 타고 운반 되겠지요? 그럼 혈액도 혈액량 수분이죠. 일종의 순분이 넌 누구니? 수분 유지도 해야 됩니다. 또 유지해야 될 것들 뭐 있어, 선생님들? 체온 좋다. 체온 등등 유지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운동 안정해서 운동으로 갈 때 혈압은 뭐 돼요? 증가. 혈당은 감소. 오케이. 체온은 증가. 오케이. 수분은 땀으로 날아갈 거야. 그러면 감소. 이렇게 되겠지요. 강도랑 뭐 할 거예요? 비례할 겁니다.
자, 강도가 점점 세지면 혈압은 점점 증가. 강도가 점점 세지면 혈당은 점점 감소. 체온은 점점 증가. 수분은 점점 감소. 너무 이빨이 감소되거나 증가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죽지 않은 정도까지 운동 강도를 높여줘야지요. 그래서 지금 자극을 지속적으로 어떤 일정 기간을 보내면 인체는 뭐한다? 적응한다. 적응한다의 의미는 이런 것들을 잘 뭐할 수 있다. 유지하는 능력을 길러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들어가서 봅시다. 선생님들. 생리학 목차 일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차 출발해 볼까요? 지금 했던 얘기 그대로 들어가서 봅시다. 챕터 1 01 인체 내부 환경 조절. 자, 내부 환경에 뭐뭐 있습니까? 주로 기관. 그죠? 기관. 자, 기관을 둘러싼 조직. 심장을 둘러싼 조직이라고 가정합시다. 심장을 둘러싼 조직. 그럼 심장 근육으로 있고요. 심장 옆에는 모세혈관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또 대동맥혈관도 있지. 자, 그럼 선생님들 조직이라고 얘기할 때는 심장만 있어? 아니면 혈관도 있어요? 혈관도. 그리고 심장을 조절하는 누구도 있을까? 신경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특정한 조직이라고 할 때는 그 조직을 둘러싼 뭐 생각해야 된다고? 혈관. 그 조직을 기능하게 만드는 신경. 맞지요? 그 조직을 수축시킬 수 있는 에너지 등등 다 필요할 겁니다. 다 묶어야지 되지. 무슨 작용해요? 공동작용합니다. 얘네들이. 무슨성 유지를 위해서?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다 공동작용한다는 표현을 기억하시고요. 인체 내부 환경 조절이라고 하면 내부, 몸 안에 있는 거겠지요. 자, 인체 끝에 뭐예요? 조절합니다. 자, 인체를 조절하는 목적은 무슨성 유지에 있어요. 항상성 유지에 있습니다. 갑자기 뛰거나 하면 죽어버리니까. 유지에 있습니다. 자, 그럼 조절하는 애들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불러야 돼요. 누가 인체를 조절합니까? 신경이, 오케이. 신경이 조절합니다. 무슨적 조절한다고 해요? 즉각적 조절합니다. 빠르게 조절하는 거지, 인체를. 자, 즉각적 조절합니다. 신경은 무슨 자극을 통해서? 전기 자극을 통해서. 그죠? 전기 자극을 가지고 인체를 즉각적으로 조절합니다. 그럼 신경하고 공동으로 상호작용하는 무슨 분비계? 내분비계가, 오케이, 내분비계가. 호르몬을 가지고 인체를 지연적 조절합니다. 그치? 자, 신경하고 내분비 있고요. 또 밑에 오시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화학성 물질이. 무슨 물질이? 화학성 물질이. 자, 화학성 물질 대표적으로 선생님들 이런 걸 감지할 거야. CO2, O2, 얘네는 항상 세트지요. 그리고 수소. 수소가 많으면 인체에 무슨 H, pH, 또 칼륨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조절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또 효소도 인체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효소. 자, 효소 대표적으로 선생님들 ATP, 아제 이런 거 있지요. ATP 아제가 활성화돼야지 ATP가 ADP로 분해되면서 근육이 수축되잖아. 그렇지요? 이런 것들 다 인체를 뭐합니다? 조절합니다. 조절하는 이유는 무슨성 유지에 있습니다. 항상성 유지했습니다. 그럼 어떤 거에 대한 항상성을 유지시켜야 돼요? 지금 나오네. 뭐 H, pH. 그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 유지? 혈당 유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수분 유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혈압 유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체온 유지. 그쵸?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인체 내부 환경 뭐 해야 된다? 조절하는 것이다. 신경과 호르몬과 화학성 물질은 다 무슨 작용한다? 상호작용해서 조절합니다. 자, 그래서 01 보시면 봅니다. 항상성의 의미는 동적 안정이래요. 그치? 동적 안정이래요. 올라가면 낮추고, 그쵸? 낮아지면 뭐하고? 올리고, 그래야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무슨 성입니까?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이 파괴되면 죽어버리니까 유지가 중요합니다. 자, 02 보시면 신체 무슨 체계래요? 조절 체계래요. 조절 얘기가 벌써 들리면 선생님들 어디서부터 출발해? 신경계, 그 다음에 내분비계, 그 다음에 화학성으로 순서대로 가서 보십니다. 조절하는 목적은 뭐 유지했다? 항상성 유지했다. 그럼 보세요, 선생님들. 운동 우리 지속해서 트레이닝의 효과. 트레이닝, 지구성 트레이닝이 됐건 아니면 저항성 트레이닝이 됐건 트레이닝의 효과는 인체 무슨 lực 좋아지는 거예요? 조절력이 좋아집니다. 조절력이 좋아지면 곧 무슨성 유지도 잘 됩니다. 항상성 유지도 잘 됩니다. 같이 세트지요. 그래서 조절 체계가 있습니다. 그럼 조절 체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선생님들. 환경 자극이 있으면 자극을 눈으로 보던지 아니면 인체가 무슨지 해요. 감지. 감지를 누가 해? 수용기가지. 그죠? 수용기가입니다. 그럼 감지하는 수용기는 곧 무슨 신경계에 해당됩니까? 말초신경계지. 말초신경계. 자, 감지하고 감지한 것을 뇌로 보낼게요. 그럼 무슨 추로 갑니까? 중추로 갑니다. 그죠? 중추에서 다시 말초로 오겠지요. 말초 두 가지. 하나, 체성 조절하는 체성운동신경. 수의적 말고 불수의근을 조절하는 자율운동신경. 다 말초지요. 그죠? 얘네들이 각각 근육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골격근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심근으로도 갈 수 있고, 호흡근으로도 갈 수 있고, 뭐 등등 갈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내분비계로도 갈 수 있지. 혈관으로도 갈 수 있죠. 자, 그럼 볼까요, 선생님들? 인체를 조절하는 체계는 뭐부터 출발해? 수용기. 그 다음 어딜 갑니까? 중추. 어딜 갑니까? 말초. 그리고 골격근 혹은 합쳐서 불수의근. 수의근, 그리고 여기는 불수의근으로 가서 인체를 뭐합니다? 조절합니다. 조절하는 목적은 무슨 유지에 있다? 항상성 유지에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조절 체계 원리는 결과적으로 무슨 피드백 원리입니다. 부적 피드백입니다. 오케이. 올리면 낮추고 낮추면 올라간다. 곧 균형 유지를 위한 조절 체계 원리는 부적 피드백 원리가 담당합니다. 맞지요? 다 합쳐서 무슨 성 유지다? 항상성 유지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신경계 한번 볼까요? 신경계. 신경계. 자, 신경계 나오면 항상 구조 그리고 기능으로 보십니다. 뭐 어떤 계통이 됐건 구조 그리고 기능입니다. 자, 구조는 해부학적 구조가 있고 기능적 구조가 있죠. 해부학적 구조 하면 선생님들 어떻게 분류됩니까? 해부학 이름이 있는 애들 뭐 있어요? 뇌와 척수인 중추. 뇌와 척추. 그렇죠? 또 체성운동신경, 그 다음에 자율운동신경. 그죠? 교감, 부교감이라는. 맞습니까? 자, 그럼 기능적 분류 하시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감각신경과 관련된 무슨 성입니까? 구심. 중추는 통합하지. 그죠? 척수는 반사하지요. 통합과 반사. 자, 체성운동신경하고 자율운동신경은 체성운동신경은 근육을 수축시키지. 힘도 발휘합니다. 자, 자율운동신경은 인체를 조절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다 합쳐서 신경계 구조는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각각 뭘 합니다? 기능을 합니다. 다 합쳐서 어떤 기능을 합니까? 신경계는 인체를 즉각적으로 조절합니다. 맞아요? 그럼 보세요, 선생님들. 구심성 신경에서 중추로, 중추에서 체성이나 자율운동신경으로 뭐 한대? 즉각적 조절. 뭘 통해서? 했잖아. 무슨적 자극을 통해? 전기적 자극. 어떤 섬유가 됐건 어떤 해부학적 구조가 됐건 무슨적 자극? 전기적 자극을 통해서 조절합니다.
그쵸. 선생님들, 크게 보셔야 돼, 생리학은. 너무 파면 이게 끝도 없습니다. 크게 보는 습관을 해야지 답이 뭐가 됐건 쓸 수 있다고. 어렵게 안 나와요, 생리학은. 자, 그래서 구조와 기능으로 분류된다. 01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신경계의 기능 다 쓸 수 있겠네? 인체를 즉각적으로 뭐 한다? 조절한다. 조절입니다, 조절. 자, 02 신경계는 어떻게 조직화되어 있는가? 어떤 조직인가? 선생님들, 조직의 가장 최소 단위를 지금부터 무슨 포라고 부를 거예요? 세포. 가장 최소 단위를 뭐라고 부르겠다? 최소. 그죠? 어떤 기관이 됐건 어떤 계통이 됐건 가장 최소 단위는 세포입니다. 세포는 곧 생명 유지와 관련있습니다. 무슨 유지? 살아가려면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이 어디서 이루어진대요? 세포. 그럼 생명을 유지하려면 뭐도 필요해? 에너지. 그죠? 세포 안에서 에너지 공장들이 막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다 세포 안에 있는 거지요. 자, 그럼 세포가 가장 최소 단위인데 우리 신경계 보고 있습니다. 신경계에서 가장 세포 단위를 뭐라고 부릅니까? 신경계에서 가장 작은 세포를 뭐라고 불러? 신경계에서 가장 최소 단위를 뭐라고 불러요? 그 이래, 그죠? 뉴런이라고 부르죠. 그 말도 안 되는. 이거 몰라요? 뉴런? 잠깐, 이 분위기는 뭐지? 뉴런. 그죠? 다른 한국말로 무슨 원? 신경원. 혹은 신경세포다. 그죠? 신경계의 가장 최소 단위는 세포고요. 그 세포를 고급스럽게 뭐라고 부르고? 뉴런? 무슨 원이라고 부르고? 신경원. 무슨 세포라고 부르고? 신경세포. 그럼 신경세포 자체는 무슨 유지를 담당해요? 오케이. 생명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 에너지가 필요하지. 뉴런도 맞습니까? 무슨 자극 보내려면? 기능이 뭡니까? 전기 자극을 뭐해? 전달하는 기능을 하죠. 똑같잖아. 전기 자극을 전달하고요. 그를 통해서 인체를 뭐 합니다? 즉각 조절합니다. 최소 단위가 됐건 전체 구조가 됐건 계통이 하는 길은 똑같습니다. 맞지요? 합니다. 그럼 뉴런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뉴런은 무슨 자극을 통해서 전달하고 전기 자극을 통해서 전기 자극을 전달하고 결론적으로 인체를 뭐 하는 데 있다? 즉각적으로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맞지요? 자, 이렇게 해서 01 신경계의 기능했고 02 신경계의 조직돼 있습니다. 가장 최소 단위는 뭐다? 뉴런이다. 그쵸? 가장 최소 단위는 뉴런이다. 그럼 뉴런도 마찬가지로 무슨 개다? 신경계다. 신경계니까 인체를 무슨적 조절한다. 즉각적 조절한다. 무슨 자극을 통해서? 전기 자극을 통해서.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밑에 봅니다. 03 감각 받습니다. 감각 받는 애를 무슨 기라고 부를 거예요? 수용기라고 불렀지 제가. 그죠? 감각 수용기. 중추입니까? 말초입니까? 말초지. 그죠? 말초. 요 반사라고 부르는 게 있지. 요 반사는 항상 척수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보세요. 중추는 두 가지가 있지요. 뇌 그리고 척수. 뇌에서 의식적인 조절 안 하고 척수 수준에서 무의식적 조절할 겁니다. 생각 안 하고 조절하는 걸 무슨 사라고 부를 거예요? 반사.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들 다 반사, 신전반사, 뭐 장력반사, 무슨 반사. 그때 반사가 부르면 어디서 조절되는 것이다. 척수에서 조절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겠다? 반사라고 부르겠다. 자, 그럼 보세요. 감각 수용기. 요건 무슨 중추, 말초. 반사는 중추, 말초. 중추지. 그죠? 중추에 뇌하고 뭐가 있어요? 척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말초 얘기를 하고 여기는 척수 얘기합니다. 척수에서 조절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얘 지금 구심하고요. 어디로 구심될 거야? 감각 감지에서 척수로 구심하겠지요. 그쵸? 그럼 척수에서 반사라는 활동으로 조절할 겁니다. 맞아요. 조절이 액센트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공사. 신체 무슨 기능이 있어요? 운동 기능. 운동할 수 있게 만드는 조절력 누가 한대요? 신경계가 합니다. 운동을 조절한대요. 그럼 운동 강도에 따라 신경계 자극도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조절력이 달라져야 되죠. 강도랑 비례하는 조절력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자, 밑에 볼게요. 05. 전정기관 요거는 인체의 균형 유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뭘 유지한다고? 균형. 넘어지는 거 맞고요. 속도가 너무 빠를 때 토하게 만드는 것도 정전기관이 합니다. 주로 귀 속에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귀 청력 안 좋으면 잘 못 걸어 다니지 않나? 자, 정전기관은 인체에 뭐 담당한다? 균형. 속도가 빠른 것도 감지하고, 돌아가는 것도 감지하고, 넘어질 것 같은 것도 감지합니다. 어디서 일어난다고? 귀. 합쳐서 무슨 기관이라고 부른다고요? 전정기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06 보시면 뇌가 운동을 뭐 한대요? 조절합니다. 어떻게 조절합니까? 기능적으로. 의식이 있어? 아니면 무의식이에요? 의식이 있지. 그죠?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건 어디가 해요? 뇌가 합니다. 뇌. 맞습니까? 그런데 의식적으로 운동을 조절하기도 하고, 자, 시상하부 어디 있습니까? 간내에 시상하부. 시상하부는 인체의 무슨성 유지와 관련이 있어요? 항상성 유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같이 가는 거지. 의식적 조절도 하고 무의식적 조절도 하고, 맞습니까? 합쳐서 누가 합니까? 네, 중추가 합니다. 그렇죠? 자, 07 보시면 척수도 운동을 하는 기능이 있대요. 선생님들, 척수에서 운동을 조절하는 거 선생님들 알고 있어. 무슨 사? 반사. 반사도 있고요. 반사라는 활동도 하고요. 혹은 운동 강도에 따라서 운동단위 동원수를 증가시켰다가 감소시켰다가 막 하기도 합니다. 요거를 척수 조율이라고 부를게요. 무슨 조율? 척수 조율. 그럼 뭔진 몰라도 척수 조율이란 표현이 나오면 운동 단위 수를 강도에 적합하게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강도가 세다. 그럼 필요한 운동 단위 증가. 그 운동 단위를 증가시켜서 동원하는 애가 누구라는 거예요? 척수가 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밑에 08 보시면 무슨 운동신경계가 있어요? 자율운동신경계가 있습니다. 자율운동신경계가 조절하는 근육들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근육들이 있어요? 자, 심장근, 맞죠? 심근. 또 내분비, 샘, 맞아요. 또 불수의적인 근육을 다 불러봐, 선생님. 또 네. 불수익은 뭐 있습니까? 또 진짜 중요한 거 빠졌어. 또 혈관이죠, 혈관. 진짜 중요한 뭘 조절한다고요? 혈관. 자, 혈관도 무슨 운동신경계가 조절해요? 자율운동신경계가 조절합니다.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혈관을 수축시킬 거예요. 확. 그죠? 확 수축시켰습니다. 그럼 무슨 신경이 작용해야 돼? 교감신경. 그죠? 교감신경이 갑자기 자극이 완화되면 혈관은 늘어지겠죠. 그죠? 혈관을 줄였다 하는 것도 다 무슨 운동신경계가 한다? 자율운동신경계가 한다. 그쵸? 그럼 자율운동계 신경이 혈관을 조절하겠지요? 끝에 뭐만 붙여주면 돼. 조절. 자율운동신경계가 호르몬 분비를 뭐 할 거예요? 조절. 자율운동신경계가 심근 수축력을 뭐 할 거예요? 조절. 신경계는 무슨 역을 해? 인체를 조절한다. 끝에 뭐만 붙여주면 돼요? 조절.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혈관을 조절하려면 선생님들 나중에 하겠지만 혈관을 조절한다 라는 얘기는 혈류 흐름을 조절하는 거랑 같이. 자, 혈류는 고에서 저로 움직일 거예요. 압력이 센 거에서 압력이 낮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고, 저, 짰다 물었다, 작다 눌렀다. 이거 다 누가 해요? 누가 해? 지금 했잖아. 자율운동신경계가 조절하지. 그죠? 지금 했잖아. 혈관을 짰다 늘렸다, 짰다 늘렸다, 짰다 늘렸다, 짰다 늘렸다. 이래야지 혈류가 흐르죠. 이거 다 누가 합니까? 자율운동신경계가 무슨 절한다고요? 조절합니다. 그죠? 짜려면 무슨 신경이 필요해? 교감이지. 늘어지게 하려면 교감신경 완화라는 표현을 쓰죠. 짜려면 교감이죠. 늘어지게 하면 완화죠. 무슨 말인지 알아? 짜면 교감신경 활성 증가. 늘어지게 하려면 교감신경 활성 완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조절하는 게 바로 무슨 운동신경이다. 자율운동신경이다. 호수처럼 생각하십니다. 혈관 조절.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심근, 심박수 조절, 호르몬 분비 조절, 혈류 흐름도 조절. 혈류 흐름 조절한다는 얘기는 혈관 무슨 수축하는 것도 조절. 무슨 운동신경계가 한다. 자율운동신경계가 한다. 그래서 뭐 하고 싶은데? 인체 항상성 유지해 있다. 그렇죠. 결론은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때 볼까요? 공구 운동에 의한 뇌가 건강해진대요. 운동하면 뇌도 좋아진대. 뇌 건강. 뇌 운동을 했더니 뇌가 좋아진다. 자, 뇌는 선생님들 그냥 무슨 계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 신경계 능력. 자, 운동을 하면 신경계 능력이 좋아진대요. 대표적으로 운동 관련 체력 중 좋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체력 향상과 관련된 신경계 연결된 운동 관련 체력. 대표적으로 하나, 둘, 기출. 자, 운동을 하면 뇌가 좋아진대요. 운동하면 신경계 기능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효과 뭐 있니? 답 하나. 자극 전달을 빨리 하겠죠? 그죠? 자극 전달 빨리 하는 걸 무슨 성이라고 불러요? 운동 관련 체력 무슨 성이라고 불러요? 민첩성이라고 부르지요. 자, 그럼 민첩성은 신경 자극 전달 속도가 뭐 되는 거예요? 증가. 신경계 기능이 뭡니까? 자극 전달이잖아. 그럼 민첩성은 자극 전달하는 게 빠르게. 무슨 성입니까? 민첩성 향상. 자, 두 번째. 자, 신경계는 인체를 뭐 합니까? 조절하지요? 그럼 조절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 협응력이지. 협응력. 협응력 다른 말로 무슨 성이라고 불러요? 교치. 균형을 잘 잡고 균형 잘 유지하고 만들어주는 게 교치입니다. 왜 교치라는 표현을 쓰냐면 연수에서 교차되거든. 자, 오른쪽 뇌는 오른쪽을 담당해 왼쪽을 조정합니다. 왼쪽 뇌는 오른쪽을 조절하지 교차해서 뭐 할 거예요? 조절하니까 무슨 성이라고 불러? 교치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기능이 향상된다. 이것도 기출. 자, 뜬금없이 이 두 단어가 튀어나온 이유가 왜 그렇겠어? 이 두 체력이 왜 나왔어? 이거는 신경계 기능이죠. 전기, 자극, 전달. 두 번째, 협응력은 왜 답이야? 인체 조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찾아서 쓰라고 한 게 시험이었습니다. 항상 문제가 어렵다 할 때는 구조 아니면 뭘 생각해요? 기능을 생각하면 답으로 다 연결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챕터 3. 내분비계 가볼까요? 네, 분비. 분비되는 계통. 신체 안에서 분비되는 계통에 대한 얘기를 다루겠다. 구조, 그리고 기능. 구조는 샘하고, 그죠? 샘. 방출되는 샘. 그리고 또 둘러싼, 항상 둘러싼 혈관, 모세혈관. 어떤 섬유가 됐건 아니면 어떤 조직이 됐건 그 주변에는 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혈관은 무슨 혈관입니까? 모세혈관이지. 항상 둘러싸이는 건 모세혈관이다. 자, 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런 화살표 표시하는 건 다 뭐다? 신경이다, 신경. 자, 모세혈관 다 모여서 요거는 또 혈관이 되겠죠. 혈관을 타고 샘에서 방출된 호르몬이 무슨 반 할 거예요? 운반될 겁니다. 혈관의 기능은 뭐 하는 데 있어요? 운반하는 데 있잖아. 그렇죠? 그럼 내 분비 구조는 샘과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지요?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샘에서는 뭘 방출하고 호르몬, 혈관은 호르몬을 뭐 하고 운반하고 그래서 목표까지 도달하면 무슨 성 유지에 있다. 항상성 유지를 한다. 그렇죠? 유지를 한다. 어떻게 항상성을 유지하냐? 물어보면 호르몬을 혈관을 통해서 이동시킴으로 인체를 무슨적 조절한다. 지연적 조절하여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죠? 그럼 항상 신경하고 호르몬은
혼자가 아니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그래서 신경, 호르몬 같이 갑니다. 자, 신경 무슨 분비약이래? 내분비약. 그럼 이때 신경은 빠르게, 내분비는 지연적으로 합쳐서 인체를 뭐 한다? 조절한다. 무슨 성 유지한다? 조절해서 항상성을 유지한다. 크게 보십니다. 공이 제목 보시면 바로 나오네. 호르몬은 뭐를 하는 기능을 한다? 끝났네요.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무슨 적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지연적 조절. 왜 지연적이란 표현을 써요? 전기 자극은 빠르겠지. 호르몬은 어디를 타고 운반돼야 돼? 항상 혈관을 타고 운반해야 됩니다. 혈관을 타고 운반되면 항상 무슨 적 조절이다? 지연적 조절이다. 자, 03. 운동 중 기질 동원을 위해서 호르몬이 조절한다. 운동할 때 기질을 동원한다. 호르몬이 조절한다. 호르몬 분비 조절로 운동 중 기질 동원이 조절된다. 이런 얘기죠. 기질이 뭐가 있습니까? 기질. 세포 안에 들어가야 될 것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또 다 기질이라고 그러죠. 세포 안에 들어가야 될 것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또 산소, 또 분위기 참 애매하지. 근데 기질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세포 안에 들어가야 될 것들입니다. 그럼 세포 안에 지금 누가 들어가야 돼? 보세요. 호르몬. 다 합쳐서 무슨 질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기질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다 뭐다? 기질이다. 그런데 우리 운동생리학에서 강조하는 기질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구조적인 기질도 있지. 미토콘드리아, 마이오글로빈, 이것도 다 무슨 질이다? 기질이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니다. 그죠? 세포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무슨 질이다? 기질이다. 자, 그럼 운동 중 기질이 동원, 호르몬이 뭐 한다? 조절한다. 대표적인 기질, 뭘가 중요하다?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동원을 위해서 누가 조절한다? 호르몬이 조절한다. 그래서 뭐 할 건데? 항상성 유지한다. 어떤 항상성입니까? 혈당 항상성이지. 탄수화물, 지방을 동원한다고. 혈당 유지와 관련된 얘기를 여기서 다룰 겁니다. 맞지요? 선생님들 목차 보기, 스터디할 때 목차 가지고 인출하는 스터디하면 굉장히 좋아요. 안 보고 쭉쭉쭉쭉 꺼내는 거지. 이렇게 저처럼 앞에서 강의한다고 생각하고. 자, 갑니다. 이제 생체 에너지학 보겠습니다. 생체 에너지학. 생체 에너지학. 자, 에너지학 얘기하려면 선생님들 항상 어디 수준에서 필요해? 세포 수준이지. 세포에서 볼 거예요. 세포 안에서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때 에너지는 대표적으로 ATP라고 잡자. 자, 이 ATP의 단위가 있습니다. 그죠? ATP의 단위가 칼로리지. 몇 칼로리 썼다, 몇 칼로리 썼다는 얘기는 곧 뭐를 사용했다. ATP 사용했다예요. 몇 칼로리 소비했다, 몇 칼로리 소비했다는 얘기는 곧 뭘 썼다. ATP를 사용했다. 그럼 ATP를 소비하려면 세포에서 ATP를 뭐 해야 돼요?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세포 에너지 학일 거예요. 맞지요? 자, 그럼 생체 에너지학은 곧 세포 수준에서 뭐 만드는 걸 보겠다. ATP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겠다. 자, 01 볼까요? 생체 에너지학의 기본 개념 다 아네, 선생님들? 세포 안에서 뭐 만드는 걸 보겠다. ATP를 만드는 걸 보겠다. 자, 그럼 ATP를 만들려면 기질이 필요하지요. 어떤 기질 필요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또 PC가 필요하지. 그죠?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세포 안에 있습니다. 그죠? 세포 안에 있는 걸 가지고 ATP를 만들어냅니다. 구조적 기질은 누가 있을까? 세포 안에 선생님들 다 알고 있는 거. 무슨 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01 보시면 기본 개념, 세포 수준에서 ATP를 만드는 걸 볼 거고요. 02 보시면 학적, 생물학적으로 에너지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대요? 전환할 수 있어야 된대요. 먹으면
먹으면 유기화합물을 먹으면 유기화합물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음식물 다 전체를 가르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무슨 화합물이에요? 유기화합물입니다. 선생님들, 분해됐을 때 마지막 탄수화물은 포도당, 맞아요? 하나 더 분해되면 뭐라고 불러? 초성, 포도, 산이라고 부르죠. 자, 지방은 무슨 산이라고 불러요? 아미노산. 아미노산 아니지? 지방산. 미안해. 단백질은 분해되면 아미노산. 자, 그럼 유기화합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무엇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화합물이라고 부르는데, 얘네 다 끝에 보면 다 뭐라고 붙어 있어? 산. 그럼 몸 안에 탄수화물이 됐건 지방이 됐건 단백질이 됐건 구조는 탄소도 있고 뭐도 있는 구조를 가져요. 수소가 있는 구조를 갖습니다. 그죠? 탄수화물이 됐건 지방이 됐건 단백질이 됐건 탄소도 있고 뭐도 있는 구조예요? 수소도 있는 구조입니다. 자, ATP를 만들려면 얘네들이 다 분해돼야 되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분해될 겁니다. 분해된다는 얘기는 몸 안에 갖고 있는 이것들을 다 떼낸다는 얘기로 생각하면 돼.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서 탄소가 떨어지면 선생님들 플러스 뭐 하면 돼? O2. 그럼 무슨 O2 생겨요? CO2. 자, 수소가 떨어질 거예요. 수소가 떨어지면 몸 안에 두 가지가 생깁니다. 수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젖산, 혹은 수소가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럼 수소가 떨어지면서 점점 크기는 작아지겠죠. 이걸 뭐 하는 과정이라 불러? 이화. 맞아요. 붙이고 커지면 무슨 화라고 불러? 동화라고 붙입니다. 그럼 이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 만드는 과정이다. ATP 만드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맞죠? 자, 그래서 산산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고 동화와 이화의 개념도 보낼 겁니다. 자, 03 보시면 운동 에너지원은 무슨 TP다? ATP다. ATP는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럼 에너지원이라는 얘기는 저장된 것은 어떤 형태니? 이런 걸 묻겠죠. 저장된 형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다. 사용하는 형태는 무슨 TP다? ATP다. 그렇죠? 자, 밑에 보시면 고에너지 인산염이래요. 인산염 자체가 뭐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름하여 아데노신 무슨 인산이다? 3인산. 결합 형태는 아데노신 하나에 인산 몇 개다? 3개가 붙어 있다. 자, 요거 떨어뜨리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ATP, 아제가 하는 거지. 그럼 효소는 에너지 방출할 때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합니다. ATP에서 P 하나 떨어뜨릴 때마다 뭘 방출시켜요? 에너지. 그죠? 열나지. 에너지 쓰면 뭐 난다고? 몸에서? 열 납니다, 열. 자, 열 난다는 얘기는 곧 인체에 뭐가 증가할까요? 체온이 증가합니다. 오케이. 아이고야. 갑자기 사라졌어, 화면에서. 자, 체온이 증가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에너지 쓰면 뭐가 증가한다? 체온이. 그럼 운동 강도가 증가하면 에너지를 많이 쓰겠지요. 운동 강도가 증가해서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뭐가 증가한다예요? 체온이. 체온이 너무너무 증가하면 죽어 안 죽어? 죽습니다. 무슨 성 유지가 필요해? 항상성 유지가 필요하죠.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도. 자, 갈까요? 그래서 아데노신 3인산, 2인산 아데노신은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ATP에 P 플러스 P. 그죠? AMP는 아데노신 한 개에 P 한 개짜리죠. 요거는 AMP라고 부르고, 요거는 2개짜리네. P라고 부르겠습니다. 그죠? 가운데 있는 개수. 자, 갈까요? 생체 에너지학. 순서대로 해볼까, 선생님들? 생체 에너지학. ATP, PC 체계 돌리고. ATP, PC 체계 돌려서 뭘 만들어야 돼요? ATP. 그 다음에 무슨 과정 돌리고. 해당 과정 돌리고. ATP 만들고. 산소가 충분하면 무슨 시스템으로 가고. 유산소 시스템. 하나는 크랩스 회로 돌아가고 하나는 전자전달계에서 산소를 가지고 ATP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합니다.
에너지 학 들어가서 할 거고요. 자, 생체 에너지를 뭐 한대요? 조절. 조절은 누가 합니까? 똑같아. 답 똑같습니다. 생체 에너지, ATP 만드는 과정을 조절한대요. 무슨 유지해야 돼? 생명 유지. 그죠? 누가 조절할까요? 아까 했어. 신경이. 그 다음에 호르몬이. 그 다음에 아까 했어. 한 20분 됐나? 화학성 물질이. 화학성 물질 아래 제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효소. 그죠? 여기 파트는 효소 포인트로 잡아서 진행할 겁니다. 그럼 PC 체계에 효소가 있을 거고, 해당 과정에서 필요한 효소가 있을 거고, 산화 과정에서 필요한 효소가 있겠지요. 각각의 효소가 활성화되면 ATP를 뭐 한다야? 만들어낸다. 라고 이해하면 되죠. 자, 공칠 보시면 유산소하고 무산소는 항상 무슨 작용한다? 상호작용한다. 산소가 있는 산소를 가지고 ATP를 만드는 것과 산소가 없이 ATP를 만들어내는 것은 상호작용한다. 그죠? 산소가 있이 산소를 ATP를 만드는 과정, 일명 유산소 시스템. 맞아요? 산소가 없이 ATP를 만드는 과정 두 개. 하나는 PC 체계, 하나는 해당 과정. 두 개 산소 없이 만들죠. 자, 상호작용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완전히 한쪽만 쓴다야 아니면 같이 쓸 거야? 같이 쓰겠지. 그쵸? 그래서 상호작용에서 뭘 만들어낸다? ATP를 만들어낸다. 같이 쓸 겁니다. 잠시 끊었다 하겠습니다.